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징용공, 박정희 대통령 떠올라 윤지지율 난리라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3월 6일 그동안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한국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징용공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굴종외교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의 국민은 치욕스럽다며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반발을 예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징용공 해법에 대해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어렵게 위안부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반대 여론을 설득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결국 그 합의가 전복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면서 징용공 해법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늘 과거사 문제였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대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어 과거 청산,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제, 제1교포 처우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현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물론 이러한 제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제반 여건과 선진제국의 외교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이라는 대목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국 교정상화 과정에서 굴욕 외교라며 반대해왔던 국민들에게 일침을 놓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는 극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넘사벽이었다. 그런 시절의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을 믿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호령했던 것일까? 금년 중으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접하면서 58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담대한 자신감에 전율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속에는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이 모두 담겨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이유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참모들에게 경제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풍모가 느껴진다. 구려 괴결하면서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세력과 박정희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굴종외교라며 윤석열 정부의 징용공 해법에 반대하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누가 옳은지도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주째 40%대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3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한 42.9%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5주차 조사에서 44.4% 이후 최고피다. 이 같은 상승세는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행보를 이어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와 민생 랠리를 이어가며 40%대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마무리되면 대선 이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관계가 정상화돼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무당층 5.4%, 중도층 4.7%, 진보층 3.9%, 보수층 2.1%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후 당내 갈등이 심해진 것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수석전원위원은 민주당은 표결 후 수박 색출과 반란표 논란 등으로 생긴 내용이 지지율 급락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